2주간 감금강간을 당했던 여학생 A와 B. 우리는 거의 매일 쓰레기 짓을 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나 처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곤 하죠. 과거 고등학생 시절 2주간 감금강간을 당했던 여학생 A와 B. 이후 A는 대인기피증부터 우울증까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학업까지 포기하고 대학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창창한 앞날이 사라지게 되었던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건. 그런데 A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B는 생뚱맞게 그런 힘겨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B의 말에 따르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주변의 사람들의 소소한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들에 대한 주변의 배려들을 못 느끼고 살았지만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 느끼게 되었다는 것. 감금강간을 겪고 난 이후 B는 수많은 사람들의 친절이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눈에 훤히 보이게 되니 놀라울 정도로 2주간 감금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으로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A와 B를 감금강간했던 저런 쓰레기가 왜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 그걸 막아야겠다는 누군가 시키지도 않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서울 모대학 사회학과 그리고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똑같은 경험을 했던 A는 점점 더 예민해지면서 부모님께 욕설을 내뱉는 상황에 이르렀고 인터넷에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심각한 수준의 악플을 달다가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참착되어 강한 처벌을 받진 않게 되었죠. 지금쯤 아마 A와 B를 감금강간한 그 인간을 까는 내용은 거의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어쩌다가 가해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들 모두 지금 이 시간에도 조금씩 조커가 되고 있진 않을까? 오늘 영상은 A와 달리 B는 멋지게 잘 살고 있으니 A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병이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원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정치관용도 높아진다는 게 정설인데 한국은 정말 신기하게도 교육열이 그렇게 높고 경제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정치관용은 밑바닥 오브 밑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실제 수많은 주류 정치심리학 논문들에 따르면 박탈감, 열등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병에 더욱 잘 걸린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분 나쁜 일들을 많이 겪을수록 상대를 혐오하는 혐오감이 높아지고 정치병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혐오가 높아진 사람에게 혐오를 당한 사람은 그 혐오가 높아진 사람을 또 혐오하고 혐오가 높아지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혐오를 당한 사람은 또 혐오하고 또 혐오하고 또 혐오하고 또 혐오하고 또 혐오합니다. 돈이 없다고 불쌍한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당하며 컸다고 불쌍한 것도 아니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수많은 혐오에 대한 경험들로 인해 내 몸에 쌓여가는 혐오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 아닐까.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의 말을 듣지도 경청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범죄자들 중에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가 범죄자가 된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내가 바빠 죽겠고 취업 준비하느라 하루가 바쁘고 처자식이 있고 내 코가 석자라서 우린 그들을 다 보살필 순 없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제 내 인생에서 도태시키고 멀리하며 나의 인생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가 가지고 있던 혐오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될 테니 말이죠.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0대, 20대들을 반드시 그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정치병은 수많은 혐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혐오에 혐오로만 대응하는 것은 결국 나도 혐오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즉 무시하고 나대로 살아갈 능력을 키워내야 합니다. 전세계 최저 정치관용 정치병의 나라 대한민국. 내가 사는 대한민국을 감히 이따위로 평가하는 호기심이 밉고 짜증나고 거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혐오에 전염되었다면 우린 그들이 스스로 벗어날 때까지 피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거나 단정짓는 세상에 살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A 플러스 B가 C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당선을 위해서 개구라를 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린 속은 게 아니라 속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점차 살아가면서 혐오가 생깁니다. 인간 대부분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혐오를 없앨 생각보다는 새로운 혐오로 살아갑니다. 혐오를 이뤄내기 위해서 큰 대의 명분 뒤에 온갖 자기 혐오를 다 숨겨놓고 끼어팔기를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시위와 모든 시민운동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대의 명분만 있는 것일지에 대해 대한민국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치인들이나 이익집단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헤쳐먹을 테니 말이죠. 수많은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열등감과 박탈감,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어줄 구세주, 혐오를 이용하여 다 조져주겠다던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아직까지 히틀러급의 역대급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탄생하지 않았을 뿐 독일이든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혐오로 인한 마인드, 그 마인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온 인간 효기씨 인사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겠고, 아베는 왜 저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현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하고 있죠. 게다가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파기하니 제3자인 듯한 미국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